첫 번째 주제는 지정학적 갈등과 시장의 급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중동 충돌이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며 항공연료와 항공편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중앙은행들의 정책 대응과 주가 변동성 확대가 나타나 럭셔리 섹터 등 위험자산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가는 통화 정책을 긴축으로 조정했고, 기업 실적과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 선박 출입을 봉쇄하자 중국은 이를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적 휴전만이 사태 완화에 기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무기 공급 보도는 전면 부인하며 봉쇄로 원유 수출이 차단되자 에너지와 무역, 안보 문제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으로 브렌트와 WTI가 약 95에서 100달러대에 머물고 제트유 공급 압박이 심화됐습니다. 미국 내 제트유 가격은 한 달 새 거의 2배로 급등해 대략 갤런당 2.5달러에서 4.88달러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 수준의 유럽에서 체계적인 제트유 부족이 발생해 오즈 6월 성수기 항공편의 대규모 결항과 감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세이스 등 항공사들이 이미 대규모 운항 축소와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시타델 CEO는 해협이 6-12개월 봉쇄될 경우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지정학적 불안과 에너지 쇼크로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일시적 완화 기대에 S&P 500 등 주요 지수는 반등했습니다. 시티그룹 등은 미국 경기와 기업 실적의 탄탄함을 근거로 미국 주식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고, IMF는 글로벌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 2026년 3.1%하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연간 약 4.4%였습니다. 중앙은행 반응 사례로 싱가포르 중앙은행은 에너지 비용 상승 리스크를 이유로 니얼 정책 밴드의 절상 속도를 소폭 강화해 통화 정책을 긴축 기조로 조정했고, 1분기 GDP 성장률은 4.6%로 전분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가계와 연료 부담 완화를 위해 약 10억 싱가포르 달러, 즉 약 7억 8,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럭셔리 부문과 기업 실물 영향도 뚜렷합니다. 중동 쇼핑 수요 급감 등으로 LVMH의 1분기 유기적 매출 성장률은 1%에 그쳐 컨센서스인 1.5%를 하회했고, 전쟁 영향으로 적어도 1%포인트의 매출 하락 영향을 받았습니다. 럭셔리 섹터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충돌은 에너지 공급과 항공 운항, 물가, 기업 실적,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중앙은행과 기업, 투자자들은 경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반영해 대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휴전 촉구와 미국의 봉쇄 강화는 단기적 불안 완화보다는 지정학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AI가 산업 전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오픈 AI와 협력해 신약 발굴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 거래가 오라클과 블룸에너지를 밀어올리는 등 산업적 협력이 활발한 반면, AI 관련 안전 문제와 사회적 논쟁, 범죄로 비화한 사건들도 발생했습니다. AI의 투자와 혁신 효과가 크지만 보안과 윤리, 사회적 갈등을 조절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먼저 범죄와 안전 측면에서는 20세 다니엘 모레노 가마가 샘 알트만, 즉 오픈 AI CEO의 자택에 인화성 물질, 모로토프식 소총을 던지고 이후 오픈 AI 본사 유리문을 부수려 한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검사들은 살인 미수, 방화, 미등록 화기, 폭발물 관련 연방법 등으로 기소했고, 범인은 AI에 대한 증오와 인류의 멸종을 운운한 문서를 소지해 여러 AI 경영진과 투자자 명단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부상자는 없었으나 이 사건은 AI 관련 반발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알트만은 공개글에서 담화 완화와 민주적 토론을 촉구했습니다. 제약 생명과학 분야에선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오픈 AI와 협력해 AI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약 후보 발굴을 가속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AI를 통해 임상시험 후보자 선정과 초기 연구 속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환자에게 더 빠르게 치료 옵션을 제공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측면에선 AI 수요 확대에 따른 데이터 센터 확충과 전력 문제가 부각되며 오라클이 블룸에너지와 용량 공급 계약을 확대했고 이로 인해 관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오라클은 대규모 부채로 데이터 센터 확장에 투자 중이며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의 제휴가 시장에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플랫폼과 윤리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직원용으로 마크 저커버그의 포토리얼 3D AI 복제 같은 내부 AI 인물들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런 가상인물과 AI 캐릭터 도입은 사내외에서 불평과 반발을 샀습니다. 메타는 이전에도 AI 챗봇의 부적절한 상호작용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어 AI의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사용 문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AI는 제약, 클라우드, 인프라 등 산업 전반에서 혁신과 거대한 투자 흐름을 만들고 있으나 동시에 보안, 윤리,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규제와 담론 조절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아마존의 글로벌 스타 인수입니다. 아마존이 약 105억 7천만 달러의 글로벌 스타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대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번 거래로 아마존은 위성 기반의 직접 단말 T2D 역량을 빠르게 보강해 위성 인터넷 사업의 확장 속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핵심 거래는 아마존이 위성 통신 업체 글로벌 스타를 약 115억 7천만 달러, 주당 90달러로 인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거래 완료는 규제 승인과 위성 배치 등의 조건 충족을 전제로 2027년경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스타의 약 20화 30여 대의 저궤도 위성과 주파수 운영 인프라를 아마존이 추가로 확보하게 됩니다. 글로벌 스타는 저용량 직접 단말, 즉 T2D 연결에 강점이 있어 아마존의 T2D 서비스 출시 목표인 2028년을 앞당기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마존은 이미 200대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2029년까지 약 3,200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2026년 7월 규제 기한까지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콰이페를 리오로 재브랜딩하고 올해 중 위성 인터넷 서비스 출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구도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링크가 이미 약 1만 대의 위성과 9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해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는 아마존의 도전 의지를 보여주지만 규모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애플은 글로벌 스타에 약 15억 달러를 투자했고 아마존과 애플은 아이폰과 애플워치의 Emergency SOS와 Find My 등 위성 기반 안전 기능 지원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적 시장 반응으로 거래 소식에 글로벌 스타 주가는 약 9% 급등했고 아마존 주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거래는 규제기관 승인, 예컨대 FCC의 승인과 글로벌 스타의 위성 배치 성과 등에 의존합니다. 의미적으로 이번 인수는 아마존의 위성 네트워크 역량과 D2D 전략을 빠르게 보강해 스타링크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 신호를 보냈지만 스타링크가 쌓아온 대규모 위성과 가입자 기반을 단기간에 추격하기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연준 차기 의장 인준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권력 공방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지명한 케빈 워시의 상원 청문회 일정이 잡혔지만 내부 반대와 진행 중인 법적 수사가 변수로 남아있어 5월 15일 이후 연준 리더십을 둘러싼 권력 공방 가능성이 큽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선 연준 관계자들이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일부는 금리 인하 시점을 2027년까지 미룰 수 있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상세 내용입니다. 상원은행위원회장 팀 스콧은 케빈 워시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재산 및 이해 충돌 서류 제출과 일주 공지 절차를 마친 뒤 다음 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는 확인 후 9,